분이 운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장이 대구도 남는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가 1년 되는 달이에요.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1, 2부 해가지고 2021년 서울시장 후보군을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운이 좋은 사람 한 3사람하고 운이 나쁜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한 사람하고 해서 오늘 한번 특집 방송으로 구성을 하고요. 너무 정치인 방송만 하니까 머리도 아프실 것 같고 그래서 핫 이슈가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영하 국민 남자 배우.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선우은서가 결혼해서 여자 때문에 골프 치러 간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보니까 여자 만나면 패가 망신하는 사주더라고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사주가 있고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사주가 있고 그런 거라서 오늘은 1, 2부로 해가지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전에 예언을 했었죠. 11월, 12월 달은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나쁘고 추미애 장관도 나쁘고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나쁘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검찰총장도 이번 달은 운이 나쁘다고 제가 예언을 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요즘 고맙다고 많이 문자들이 오세요. 저는 사실은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을 저는 많이 샀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해서 너무 어려우신데 주식을 사셔서 어려움을 좀 해결하라 하고 제가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하이닉스를 조금 많이 샀는데 하이닉스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자들이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오행 중에서 물이 들어올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제가 방송 가끔 하면서 10월 달까지는 무조건 하이닉스를 사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떨어졌을 때 6만 원대 사서 8만 원대도 팔고 이번 10월 달에도 주식을 좀 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는데 뭐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외국급 형할 때 그때 주식이 떨어질 때 7만 한 4천 원대 샀는데 확실히 물이 들어올 때는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한 12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좀 갖고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하길래 방송하기 전에 주식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요즘 법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법치도 많이 나오고 공수처법도 막 얘기가 나오고 과연 법치라는 게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 선거에도 이제 관여가 된 것 같아서 인간이 사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원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원시 시대 때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뭐 짝짓기 하고 싶으면 짝짓기 하고 또 배고프면 이제 사냥을 하고 생활은 불편했겠죠. 동굴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힘센 자가 나타났겠죠. 힘센 자. 강한 자. 등치도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내가 좀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려먹어야겠죠. 너희들은 이제 추운데 나가서 사냥해. 사냥 안 하면 때릴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사냥해온 거를 이제 어떤 세금으로 걷었겠죠. 그런 사회가 지속이 되다가 어떤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아부하는 사람들. 어쨌든 인구수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좀 다스릴 만한 어떤 뭐 공자라는 사람 나와서 예의도 가르치고 한비자라는 사람 나와서 법치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는 건 어쨌든 세금을 잘 내라. 조상한테 공경하듯이 군주한테도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번 거를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세금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어때요? 권력자는 굉장히 잘 살았겠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너희 여자들 다 상납해. 뭐 돈도 상납해. 세금도 상납.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힘센 놈반 왜 잘 살지? 근데 운이 나쁘면서도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났겠죠. 사기도 치고 예를 들면 뭐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것처럼 사기도 치고 옛날에도 사기꾼이 있었겠죠. 머리가 좋으니까 또 도둑질도 하고 군주 여자도 살짝 꼬셔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군주가 열받겠죠. 그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하면 몇 년, 사기꾼들은 몇 년, 깜빵도 만들고 거기서부터 생겨난 게 법치주의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때요? 자꾸 이제 범죄자가 늘어나면서 법치주의는 굉장히 강화됐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맡게 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이제 신냉전 시대를 가면서 이 법치주의도 나눠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전체주의적인 법치주의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법치주의가 생겨났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전체주의적
살면 법치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걸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 법치주의라는 걸 만드는 취지는 이 군주가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쨌든 세금을 잘 걷고 범죄자들을 잘 다스리고, 이게 공산주의 법치하고 민주주의 법치로 나눠지면서 우리 현재는 지금 민주주의 법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살아있는 어떤 권력을 수사하게 되면 막는다든지, 이건 사실 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하고 전체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헌법, 민주주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통제가 되고, 그 법치주의도 민주적인 통제에 따른 법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권력자, 그걸 수사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는 자꾸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이 좋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국운이라든지 운이 나쁠 때, 운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때,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그게 이제 자꾸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윤 총장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원전 수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원전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전 그 할 때 산자부에서 직원들이 일요일날 몰래 들어가서 문서를 폐기하고 감사를 방해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 원로 국회의원이 서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 검찰총장이 대통령 시책, 정책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도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뽑지도 않고 제가 어떤 누군지도 몰라, 비례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비례대표 뽑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도와주고 협치하는 그런, 국민이 국회에 전부 다 몰려나가서 의견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은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민들의 대표예요. 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봉사하는 자리라. 근데 언제부턴가는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1년 전만 해도 정치엔 관심이 없었어요. 보수니 뭐 좌니 뭐 우니 그런 관심도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이게 겸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그것도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인지 또 장관인지 뭐 정무수석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게 인물이 없나? 그거를 겸직하는 것부터가 조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국민들이 보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턴가는 행정부라든지 정부 소속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너무 아깝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정부 편을 들어서 추장관 대변인인지 모르더라도 정부의 어떤 대변인들 같아, 전부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총선할 때는 아예 국회의원들 사주를 보지는 않았어요. 왜?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왜 끝났냐면 재난지원금 딱 준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거는 벌써 판이 깨졌구나, 내가 볼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무조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당을 추스리고, 김종인 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그 방송을 했어요. 김종인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때요? 내실을 기하고 인재를 키우고 어떤 성추행 같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제 방송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럼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때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방송을 했을 거예요. 상임위 그거 절대 맞지 마라. 앞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물이 들어와서 구군이 나빠질 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욕을 먹게 되고 힘들어질 거다. 근데 지금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지지율이 이제 반등, 역전이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쪽은 지지율이 높아지고 점점 이제 어때요? 운이 나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운이 나쁠 때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 얘기하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이용구 법무차관인가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운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숨어있는 이제 모사들이 나타나요. 양씨성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모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옛날 이제 선대위원장도 하고, 그때는 뭐 어쨌든 국회의원 할래 안 할래 할 수는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서울지검장 할 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되기 전에. 조선일보에서는 뭐 면접을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주진우 소개로 해서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할래 안 할래 하고 검찰총장을 뽑는 것까지 보인다? 그것도 관여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는 조금 어때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에다가는 한동훈 검사장을 넣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운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요번 달도 굉장히 제가 좋다고 방송을 했었는데 진짜로 요번 달에 김종인 대표가 혹시 한동훈 서울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걸 잠깐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한동훈, 나경원, 그다음에 이제 김혜훈, 이제 조은희.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서 후보군으로 뽑히는 사람을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나경원 좀 당차잖아요. 운이 어떤가 저도 이제 한번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씨에 대해서 한번 전 국회의원이죠. 나경원이라고 할게요. 나경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사주를 볼 때 뽑아서 봐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연월일시 4주 4주에 8글자 4주 8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은 큰 대운이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달 달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다 찾아서 이걸 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이제 한눈에 이렇게 달력을 뽑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사주를 볼 것 같아서 뽑아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생년월일은 1963년, 양력으로 이제 12월 6일로 돼 있더라고요. 개묘, 개해, 개미. 잘 못 쓰는 건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인처럼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사주를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 실수가 있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 사주는 이제 개묘, 개해, 개미.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이쪽에 이제 화면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 이게 전부 다 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행이 5가지 중에서 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태어난 날의 이 천간의 성격을 많이 봐요.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주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려를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욕심을 부리질 않는 성격이에요. 그지만 속으로는 또 재물 욕심도 많고 관운,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그런 욕심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이렇게 물이 일단 많은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면 일단 지혜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라는 거는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해당하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이해하고 이런 걸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올 때는 이제 안경을 안 쓰는데, 이런 사주는 이제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주예요. 이제 화가 심장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쾅쾅 쳐주는 게 약해. 뭐 아무래도 피가 이제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혈액순환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이렇게 피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이제 눈에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시력이 대체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이렇게 이제 물이 너무 많은 사주들은 나중에는 어때요? 우리 뇌 안에는 쉽게 말해서 뇌세포들이 있어요. 피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면 어때요? 건망증이 생기겠죠. 이제 피가 아예 안 올라가면 어때요? 졸게 되니까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 대해서는, 이런 사주는 사실 결혼을 조금 일찍 하는 사주예요. 우리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일찍 하는 사주가 있고 결혼을 늦게 하는 사주가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 결혼을 일찍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력 12월이면 어때요? 물이 이게 전부 다 물인데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살짝 너무 많은데 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사주에서는 이제 시가 없어서 모르지만 지하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뭐가 약하냐면 이제 이 미토는 땅이, 제방이 조금 작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한 그루가 더 있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햇볕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은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 그러면 이게 물이 얼어있다는 거는 본인한테는 같은 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어때요?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이런 사주가 이제 사주를 보러 오게 되면 본인은 남편은 이익을 주는 거고, 여자들은 본인한테는 뒤에서 뒷담화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본인한테는 얼어있는, 비가 오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친구나 여자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많은 이 물이 어때요? 물을 막아주는 이 제방이 필요하겠죠. 이 제방이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제방이 이 많은 물을 가둬놔야지 불이 안 꺼지겠죠. 그럼 이 제방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거는 남편을 잘 고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제방은 이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 그러면 눈이 굉장히 높았겠죠, 결혼할 때. 왜 그러냐면 이 제방을 아무나 선택하진 않겠죠. 제방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야, 필요하고. 이런 사주들은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콧대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잘 고르는 편. 자기 마음에 들지
들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방은 본인한테는 가장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라든지 인물, 외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제방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으면 그 집안까지도 다 보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크게 이제 외모나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을 조금 많이 본다. 친구였을 때는 그냥 저거는 두진 않지만 결혼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주판을 막 튕겨.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게 어떤 조건을 갖춰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스타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제방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절대적으로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재물이고 시어머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돈이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돈이 소중한 거야.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세금을 어때요? 굉장히 아껴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되게 아낄 수 있는 사주예요.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절약하고 세금을 되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돈을 잘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계일주는 겉으로 막 욕심은 드러내지 않지만 이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해요. 돈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제방에 대한 욕심도 되게 많겠죠. 권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기에 이제 빠져있는 게 이 나무란 말이에요. 이 나무는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 이 나무는 이제 본인한테는 식신에 해당하는 건데 성격이 조금 욱하는 건 있어요. 그 대신 계일주의 특징은 자기 어떤 마음을 직접적으로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약점을 별로 안 가져요. 어떤 핸디캡이라든지 자기 어떤 약점 같은 거는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목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식신이라는 거는 표현이 강한 거예요. 욱할 때는 아주 끝장 보듯이 욱하는 성격. 그 대신 상대방이 인정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땡 하는 그런 끝은 없는 성격. 그 다음에 이 제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신중해요.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자꾸 재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니까 절대 뭐 서울시장에 나온다 어쩐다 하고 나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제가 사실 국회의원에 이제 떨어져서 후보군에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에 떨어진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운을 보니까 왜 후보군으로 넣었냐면은 대운이 바뀌었어요. 지금 운이 내년에 바뀌더라고. 대운이 지금 어떤 대운이 들어오냐면 지금 21살 때부터 이쪽 화면 나올 거예요. 병인, 이제 불하고 나무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31살 때 정묘로 살았더라고. 불이 들어오고 또 나무가. 그러니까 20년을 갖다가 어때요? 나무하고 불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굉장히 좋게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41살 때부터 55세까지는 또 땅으로 살았어요. 흙으로, 대운으로. 그럼 이 땅이 60%가 들어오니까 이 권력이라든지 직업, 남편 이런 게 되게 잘 되는 운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국회의원에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운이 4대 운이에요. 이 4 안에는 올 초가 경금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 경금이라는 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60%가. 근데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또 올 초에 선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금,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도저히 수진이라는 사람한테 떨어질 사주가 아니었는데 운이 갑자기 80%가 나빠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 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곧 이 사회는 내년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병화가 들어와요. 이 경금이 끝나고 병화가 60%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병화가 이 햇볕이 60%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한 3년 동안 이 햇볕이 강해지니까 이 얼어있는 물을 다 녹일 수가 있고 이 땅도 어때요? 약간 살짝 얼어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니까 남편, 직업, 명예, 자존심, 권력이 살아나는 운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때요? 이 나무도 언 땅에서 어때요? 열매를 막 맺게 되니까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경원이 뭐 어떤 경선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충분히 운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장이 대구도 남는다. 왜 그러냐면 1년운이 신축이에요. 내년에는 금이 20%는 들어오지만 또 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점은 또 뭐냐면 내년에 한 4월 달에 아마 보궐선거가 있는 걸로 아는데 4월 달은 토가 또 들어와요. 땅이. 그러면 충분히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 제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존 볼튼이 트럼프 막 공격했었죠. 모든 건 다 선거가 말한다. 근데 이번 서울시장은 굉장히 잘 뽑아야 돼요. 왜 잘 뽑아야 되냐면 지금 부동산 문제, 추윤 문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 총장 문제, 제가 이 방송을 처음에 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주 풀 때는 내가 가면 후손한테, 저는 후손일 줄 알았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제가 방송에 아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년에 지금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는 뭐 조은희라고 서초구청장 다코스로 이제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뭐 세금 낮춰준다면야 좋죠. 국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세금 낮춰준다는 게. 근데 왜 서울시장이 중요하냐면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냐면 중용이에요. 견제와 복지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참석하는 자리가 국무회의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때요? 국무회의에서 자기 발언을 통해서 세종시 문제라든지 뭐 서울시 부동산 값이라든지 이런 걸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특집으로 오늘 서울시장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훈 전 국회의원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봐드리고 다음번에 서울시장이 될 수 있나 없나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훈은 1964년생이고요. 양력으로는 6월 15일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네요. 미사주는 이제 갑진, 경호, 불미. 요 사주 푼 건 요 위에 이제 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나무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나무로 태어났는데 한여름에 태어나서 한마디로 무성하게 자란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너무 뜨거운데 나무에 이제 물이 없는 사주예요. 어떤 지하수하고 물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그림을 그리면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것도 나무 한 그룹 또 있죠. 거기에 토땅, 이건 아주 뜨거운 땅에 해당하는 거고 여름철에 그러니까 초여름에 토땅, 뜨거운 땅을 가지고 있고 땅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거기에 이제 지하수는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그러면 이 나무는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욱하는 성격, 표현, 진로, 사업체, 자식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물, 아버지,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가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 남편, 남자,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뭐 그림으로 그려도 딱 보면 알겠죠. 나무로 태어났는데 햇볕이 너무 강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이해력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UCLA인가? 거기 경제학과를 나온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굉장히 경제통으로 알려진 그런 사주예요.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고 저는 이제 사주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시험을 굉장히 잘 봐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공부해도 이 문제를 푸는 인식이 빨라요. 분석하는 게 빨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시험을 굉장히 잘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다 올라가는 그런 사주고 머리가 조금 비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땅이 조금 넓기 때문에 좀 기가 얇고 토는 이제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토가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 달은 항상 마음이 막 흔들려. 대체로 제가 사주를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오시면 이 토달에 항상 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이제 이 토가 많은 사람이 토가 들어올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들어오는 사람은 변덕이 좀 있고 기가 조금 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은 좀 전에 나경원 사주 풀어봤을 때 그 사주는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두 분은 사실은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야. 아마 서로 굉장히 부부였으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부부예요. 왜냐하면 서로 부족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물이라는 거는 대체로 이제 엄마에 해당하는 거고 문서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신약일 때는 수입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결혼운까지 보는 거예요. 왜 결혼을 보냐?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 강하고 이 화가 강하니까 자식을 막 이렇게 낳고 싶어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말라버린다고. 이런 사주는 대체로 결혼이 조금 늦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거는 여자한테는 신장 쪽이에요. 방광 쪽이고 여자한테는 자궁 쪽이고. 이런 사주는 이제 알코올 분해를 못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술이라는 거는 이 화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 이 화에 해당하는 거는 알코올, 색깔로는 빨강색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먹게 되면 신장에 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적다. 그럼 어떤 손님들이 와서 그래요. 저 술 못 먹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는 역학적으로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장에서 해독하는 효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독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줌 소태에 잘 걸리고 이제 방광염이 잘 걸리는 사주가 이렇게 물이 없는 사주들이 대체로 방광염에 잘 걸리고 오줌 소태라든지 화장실을 자주 다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거는 심장도 되지만 방광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광이라는 건 오줌보예요. 그럼 오줌보도 기가 세면 꽉 쪄준다고. 꽉 쪄주면 어때요? 소변을 한꺼번에 다 싸버리는 거야. 근데 수기운이 없으면 이 방광을 이렇게 쪄질 못해. 항상 이 정도밖에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고이겠죠. 고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썩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고이면 어때요? 화장실 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줌 소태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소변을 자주 보러 다니는 그런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왜냐면 너무 뜨거운데 물이 금방 말라버리겠죠, 이 햇볕. 그러면 어쨌든 이 지하수가 필요하다. 그럼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고, 남자에 해당하는 거고, 직업에 해당하는 거고, 명예에 해당하는 거고. 이 사주도 관에 대해서, 관운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권력이나 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욕심이 많은 사주. 근데 이렇게 화가 강한 사람들은 이걸 식신상관이라고 해요.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근데 끝장을 보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 화는 식신이라 이제 욱하긴 해도 본인이 물이 없으니까 신약하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30분 지나면 아유 괜히 했나? 하고 후회하는 사주가 이런 사주. 그러니까 확 질러대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마음을 짠해지는. 그러면 국무회의 들어가서 어떤 확 질르고 또 약해지면 경제력은 조금 약하겠죠. 그러면 아까 나경원 사주에서는 돈을 어때요? 굉장히 쓸데없는 돈을 안 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주는 토가 재물이니까 좀 돈 관리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장점은 뭐냐면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밝다 이런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운을 보면 대운이 지금 53세, 지난 거는 제가 뭐 쭉 맞춰봤으니까 지난 거는 안 맞춰보고 지금 현재는 갑자 대운이에요. 이 갑자 대운은 뭐냐면 본인 나이로 요쪽에 이제 그 화면이 있을 거예요. 53, 54, 55, 56, 56세까지는 이 나무가 들어왔어요. 그럼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 나무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 물은 말라버리고 지하수도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주도 지금 풀어보니까 그 다음 57세부터는 자대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자대운은 비가 이제 소나기가 60%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부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많아지겠죠. 물이 많아지면 지하수도 생기겠죠. 그럼 내년에는 문서운이 좋고 내년부터 한 6년 동안은 문서운이 좋고 수입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근데 이번 달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이번 달이 자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가 어때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마 12월 달 한 달까지는 이해운이 다코스로 아마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이렇게 하고 다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아마 나경원하고 아마 좋은 경쟁 상대가 되고 만약에 경선에서 김혜원이가 이긴다 하면 당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지금 나경원이나 김혜원이 왜 같이 보냐면 대운이 지금 바뀌었어요. 60%가 안 좋은, 두 분 다 안 좋은 운이었다가 내년 되면은 60%가 다 좋아지는 사람. 그러면 국회의원은 떨어졌어도 서울시장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